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업은 두산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두산밥켓, 두산퓨얼셀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 및 담수 설비, 주단 조품, 건설 중장비 및 엔진, 토목과 건축공사 등의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2년 넘게 이렇게 좀 눌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좀 크게 가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구간 잡아서 먹고 빨리빨리 나오셔야지 절대로 좀 오래 보시면 안 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0원대 저점을 좀 찍었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뭐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가파른 상승세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작년에 한 5월, 6월 요때죠. 그래서 요때는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에는 좀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최근에 좀 눌렸다 다시 올라오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오늘도 조금 급등이 나오면서 6%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회복세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이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도 보시면요. 뭐 같은 흐름, 같은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개인들은 진짜 거의 뭐 한 달 내내 좀 팔고 있죠. 정말 오랫동안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같이 계속해서 좀 사주고 있는 최근까지의 모습이고요. 자, 공매도 비중 보시면 굉장히 좀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락에 그렇게 베팅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공매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면요. 13조 8천, 14조 7천, 15조 6천 올라오다가 한번 눌립니다. 크게. 그래서 9조 1000까지 빠졌고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 그래서 11조 2000, 15조 4000, 15조 5000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영업이익도 뭐 보시면요.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때 마찬가지로 크게 눌렸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어쨌든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올해만 봤을 때 작년에서 거의 횡보로 보시면 돼요. 자, 매출도 거의 작년하고 횡보. 자, 영업이익도 횡보.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인데 자, 과거에 한 4년 정도 적자가 이어졌고 2021년도에 좋았지만 작년에 다시 한번 적자 전환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같은 경우는 종합해 봤을 땐 전체적인 면모에서는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좀 크게 회복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채 비율 보시면 좀 과거에 굉장히 높아요. 280, 290, 뭐 300, 250 그러다가 조금씩 내려오죠. 2021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죠. 이때부터 이제 당연히 부채가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69까지 내려왔다가 올해는 좀 더 내려온 153까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ROE 보시면 뭐 순이익 4년 동안 적자였죠. 그리고 이후에는 10 넘기면서 좀 굉장히 좋은 수준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6.7. 그래서 수익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아쉽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 보시면 마찬가지로 과거 4년 마이너스 기록을 했죠, 순이익. 그리고 이후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다시 한번 눌렸다 올라오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지만 배당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23.8배, PBR은 1.51배로 지금은 살짝 고평가되어 있다. 약간 비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등했던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오늘 9일이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수소 인프라를 점검했다고 했는데요. 자, 올해 창원, 인천, 울산에서 액화 플랜트가 준공이 되면서 연간, 자, 이게 중요하죠. 연간 최대 4만 톤의 액화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자, 요 이슈예요. 결론은 요 이슈 때문에 오늘 크게 오른 거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에카수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떻게 실적이 좀 잘 잡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나왔고, 에카수소 관련해서. 자, 그리고 한동안 부재했던 원전 수주가요, 작년 같은 경우 1조 7천억 원, 올해는 3조 3천억 원, 내년은 5조 1천억 원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좀 꾸준하게 늘어가면서 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신한울 3, 4호기 수주는 확정적이고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폴란드 퐁트누프는 오는 하반기 재원 조달에 합의한다면 본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관련해서도 수주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SMR 수주 한 6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시되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약 1조 2천억 원의 SMR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지난 1999년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 이후 동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국내 발전 믹스 전환도 이제 동사 없이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내 가스터빈 시장에서 연간 6천억 원, 풍력 시장에서는 연간 9천억 원, 이 정도의 기자재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기존 석탄 발전 수주 물량을 이들이 대체하는 셈인데요. 이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수주의 질적 개선까지 그리고 멀티플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는 수주와 동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수주 관련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올해와 내년에 본격화되는 수주, 이제 원전 수주와 함께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의 이제 업황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개선세, 그리고 수주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 들어오면서 일단 기대가 굉장히 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좀 눌리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싸요. 약간 고평가되어 있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난 이 기업 꼭 사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15,000원 언더에서만 들어가세요. 자, 15,000원 넘어가서는 신규로 가지 마시고 15,000원 밑에서만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 수익 잘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목표가 좀 보수적으로 드려요. 이 종목 2만원까지만 보세요. 네,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에서 좀 정리하시고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만원 갔는데도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건 누가 봐도 더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출된 재료로는 2만원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과거처럼 이렇게 좀 크게 가고 요렇게 여기처럼 크게 가려면요 더 큰 모멘텀이 들어와야 돼요. 엄청난 뭐 수주라든지 엄청난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요런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지금의 재료로는 좀 보수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신 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완전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제외하고서는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네, 괜히 비중 늘리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고 최대한 만약에 물 타서 평단 관리 해주셨다면 더 좋고요. 어쨌든 2만원 안쪽으로 평단 관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2만원 밑에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2만원, 22,000원, 그러니까 2만원 초반대라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향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손절할 만한 그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2만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노력해서 좀 맞춰주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물타기 아주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저평가 구간에서 사실 타야지 지금은 물타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줬을 때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때 물을 타보시고, 만약에 물탈 구간이 안 나온다 그럼 계속 보유하세요. 주가 올라오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내용이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